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메타버스와 챗 GPT의 창조적 융합 시대를 여는 가상세계의 창조자들, 저자가 두 분이신데요. 노석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와 영국 AA 스쿨에서 학부 과정을 공부했다. 뉴욕 건축 사무실과 실험적 건축 연구소에서 수년간 일하고 한국에 들어와 고려대, 홍익대, 한양대 건축학과에서 15년 이상 학생들을 가르쳤다. 특히 미국 워싱턴 대학교 건축대학원 과정에서 도시 관련 수업을 진행했다. 고려대에서는 닐 커크우드 하버드 건축대학원 GSD 교수와 건축 디자인과 이론 수업을 공동 진행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산 모빌리티 도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건축, 도시, 공간 디자인 회사와 IT 플랫폼 회사, 그리고 인문, 공간, 테크놀로지, 문화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이승희,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문화학을 공부하고 홍익대 건축학과 박사를 수료했다. 방송국 건설회사 및 디자인 연구소에서 문화기획, 전시기획 및 공간 디자인 실무를 담당했다. 전시기획과 함께 예술가로서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홍익대, 경기대, 아주대학교 등에 출강 중이다. 인문, 공간, 테크놀로지, 문화연구소의 멤버이자 도시공간을 경험하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도시미학을 탐구하는 감각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공간 경험의 긴밀한 관계와 예술 및 건축의 확장성을 연구하고 있다. 두 분이 건축학 전문가인데 이런 책을 쓰셨다는 게 놀랍고요. 공간에 대한 내용과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시켰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내용은 과거, 이론, 현재, 미래 이렇게 네 챕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론에서 한 부분과 미래에서 맨 끝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사피엔스, 허구적 실체로 원시 메타버스를 창조하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십만 년 전에는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인구가 살고 있었으나 끝까지 생존한 종은 현재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뿐이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한 15만여 년 전에 함께하던 다른 인간 종들은 왜 사라졌으며 7만여 년 전에 다른 종들이 모두 멸종할 때 사피엔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출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그 이유를 사피엔스만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인 인지혁명에서 찾는다. 약 7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종들과 달리 언어를 유연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무리를 단단하게 결속시키면서 결국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종으로 생존하게 되었다. 사피엔스가 생존을 넘어 지금처럼 번영과 발전을 이룬 바탕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언어 능력인 허구적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즉, 사피엔스는 그들만의 가상적 스토리텔링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방식을 만들었다. 그것을 기반으로 집단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세웠고 오늘날에 와서는 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적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피엔스는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나? 인류가 문명을 이루기 전인 원시시대에 사피엔스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육식동물을 피하고 들소나 야생마, 사슴 등을 사냥하기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전략을 세우고 행동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집단을 위한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무리를 이루어 공동으로 사냥하고 생활하는 사회집단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무리를 이루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었다. 그 이상의 인원을 한 무리에 모으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150명이 한계였을까?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로 뒷담화를 꼽았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등 많은 인간종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 활용에 능숙한 호모 사피엔스는 뒷담화를 통해 무리를 형성했다 한다.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여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인간종과 비교할 때 어느 능력이 뛰어난 사피엔스는 뒷담화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무리를 지었으나 150명이 최대치였다. 150명을 넘어서면 무리의 결속력이 무너져 그중 일부가 이탈해 새로운 무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질문한다. 사피엔스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적 한계를 넘어 수십만이 거주하는 도시와 국가를 만들고 마침내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는 사피엔스가 150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 이상의 사람들을 결속해 도시와 국가, 심지어 거대한 제국까지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능력인 허구적 스토리의 생산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언어에 능숙한 호모 사피엔스는 뒷담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실체들을 만들고 이들을 주인공으로 허구적 스토리를 만들어 집단 간의 동질성과 단계를 공고하게 했다. 이웃과 집단, 새로운 사람과 후세에 이 허구의 스토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수많은 낯선 사람들을 집단적 상상으로 결속시키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 협력과 협동을 이끌어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파되고 무리의 수가 늘어날수록 허구적 스토리도 점점 더 다양하고 정교해졌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을 하나의 무리로 결집시키는 선순환을 일으켰다. 인간은 부적정신, 국가, 민족, 정치, 철학, 종교 등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공유함으로써 집단의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과도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인류는 허구적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끊임없이 가상성을 탄생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집단 구성원들을 결속하고 통제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전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발전된 세상을 창조했다. 끝부분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인간은 지속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고 건설해왔다. 당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기술과 사회 개념을 결합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토피아를 탄생시켜왔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꿈꾸는 개념적인 유토피아보다는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술적 유토피아가 매우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는 GPT 기술이 탑재된 메타버스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의 미래를 보여준다. GPT 기술은 일상적인 오프라인 세상에서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세계에서 결합될 경우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디지털 가상세계의 유토피아 세상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실제 유토피아 도시인 초현실적 메가신도시 뇌엄시티는 가상과 현실에서 동시에 유토피아적 세상이 건설되는 흥미로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 중인 뇌엄시티에는 온갖 종류의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존재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동시에 인류가 꿈꿔온 유토피아가 탄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꿈꾸며 이를 지속적으로 건설해 왔다. 인간들이 꿈꾸고 창조한 유토피아는 유일하고 완벽한 세상이었다. 이러한 세상을 추구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이 가진 환경, 기술, 자원, 정보, 철학적 사고의 한계였다. 인간들은 엄청난 기술 혁명으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생성형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을 기초로 다양한 삶의 방식이 탄생하도록 만들어준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유토피아적 이상이 다를 경우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내부 분쟁과 외부 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설계한 것이다. 유토피아는 흥미로운 속성을 지닌다. 유토피아의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구축되고 건설되면 그 순간 유토피아는 힘과 권위의 구축물이 되는 것이다. 물리적 구축물이든 제도적 장치든 결국에는 유토피아의 창조자에 의해 다수의 인간이 지배를 받았다. 이처럼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로 변질되는 속성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겪으며 새로운 유토피아를 탄생시켜왔다. 또한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다양성도 완벽한 하나의 유토피아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건설된 유토피아적 세상은 항상 수명을 다하고 소멸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일적인 유토피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다양함을 충족시킬 유연한 유토피아적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만들 수 있다. 바로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가상 공간이다. 디지털 가상 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탄생과 소멸이 가능한 유연한 유기적 환경이다. 마치 우주와 비슷한 생태적 환경이다. 우주에서는 별이 탄생하고 수명을 다해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별들은 중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를 돌며 공존한다. 우주는 다중적 네트워크 세상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다중세계인 우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사실 우주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이 직접 가보거나 측정할 수 없다. 인간이 수학적 방법과 물리학적 증명 방식을 통해 설명하는 개념적 세계다.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는 네트워크적 생태계를 이루는 다중적 우주의 세계와 유사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유기적 환경에서는 다수의 메타버스가 네트워크적으로 공존한다. 그 속에서 새로운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과거의 메타버스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유기적 생태계인 메타버스의 네트워크에서 인간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토피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다. 다중적 메타버스 세계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유토피아적 환경일 수 있다. 물론 어떠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일무이한 현실 세계가 가장 중요한 삶의 무대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성하게 될 미래의 가상적 유토피아 환경은 모든 인간의 다양함을 받아들인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기호에 따라 옮겨 다닐 수 있는 유연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와 접속하며 다중적 세계에 살게 된다. 인간의 생활은 이러한 특수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새로 다가올 메타버스의 미래에서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이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어울려 사는 통합적인 유토피아 생태계가 도래할 것이다. 저자들은 이렇게 건축, 철학, 문화, IT 등 인간의 공간에 대해서 과거, 현재를 넘나들고 미래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엿볼 수 있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